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하여간 국힘당이 정치적으로 가는 건 이해합니다. 자기들, 지지율이 추락하니까는 문재인 정부 탓으로. 예? 그리고, 그렇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지지층들은요, 윤석열 정부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요,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건설적인 비판을요. 비판을 안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과거 시절로 얘기하면 간신인 거예요, 간신. 예?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게 간신이지 뭐예요. 그러면 눈을 멀게 해요. 그럼 망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2달 동안에 망가질 수 있냐. 그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또 잘못한 것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를 그러니까 지지층들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이 문재인 정부 탓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외환 보유가 급감하고 있고 환율 방어하다 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죠. 일반 국회의원이 그냥 아니면 말고시로 떠들면 가는데,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통화스와프가 작년 말에 종료가 됐잖아요. 한미 통화스와프가요. 예? 60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요. 통화스와프가. 예?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한국 돈을 맡기고, 이게 통화스와프인데 돈을 맞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말로 종료가 됐는데, 이게 한미 관계가 나빠가지고 이거 끝났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이야.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제닛 옐런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방문했을 때도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구걸하듯이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구걸하다시피들 하고 아들 앉아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연준 이사에서 연준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프레스 릴리즈라는 게요. 찾아보세요, 한번요. 네, 거기 프레스 릴리즈에 들어가가지고 2021년 6월 16일째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 한번 봐보세요.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페더럴 리저브,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이 어나운스 선언했다. 이거 뭐냐면은 it's temporary, 그 임시적인 달러 리퀴디티 수합 라인. 미국 연준은 커런시 수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달러 리퀴디티 수합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을,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러 현금을, 이거 이제 그러니까 막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들하고 그러니까 수합 라인, 예? 맞바꿔주는 창구를 개설을 했는데, 이것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누구와 함께? 9 센트럴 뱅크, 9개의 중앙은행들과 임시적인 그러니까는 이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이겁니다. 임시적인요.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요. 작년 연말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했냐면은요,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딱 도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 갑자기 막 필요한 거야. 많은 나라들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달러 시장을 안정시켜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9개 중앙은행, 기존에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하고 있는 4개 은행 빼놓고 9개 중앙은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9개 중앙은행에 대해서 통화 스와프 창구를 개설해 준 거예요. 한시적으로.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해 9월달까지 하렸었는데 2번 연장을 해가지고 작년 12월달까지 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US 달러 리퀴디티 인 어마운트에 나오죠. 제공을 얼마까지 했냐면은, 자, 거기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가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호주 중앙은행에 대해서 600억 달러. 그 다음에 방코 센트럴 브라질 중앙은행이죠. 브라질 중앙은행,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코리아, 그 다음에 방코 디 멕시코 중앙은행, 그 다음에 더 머니 어서리티 오브 싱가포르, 이게 싱가포르 중앙은행이에요. 화폐 당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스베리지스 리크스 뱅크스, 스웨덴 중앙은행이에요.
이 은행들에 대해서 6개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했었던 거예요. 작년 연말까지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머지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뭐 작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3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9개 중앙은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통화 스와프를 개설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냐면은 작년 연말에 다 종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종료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그러니까는 설명을 뒤에서 좀 시간은 필요하면 하겠는데 다 종료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는 한국만 종료했느냐? 아니에요. 9개 중앙은행하고 다 종료했어요. 예? 9개 중앙하고 다 종료했다고요. 여기에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국의 맹방이잖아요. 쿼드의 멤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I5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 중에도 하나이고,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니까 호주가. 호주는 그럼 무슨 미사일 보여서 그런 거 종료됐습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종료가 된 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싱가포르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하고 멕시코 중앙은행들하고 뭐가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좀 제발 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9개 중앙은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600억 달러로 팬데믹 터지면서 이걸 개설을 해줬어요. 2년 동안에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건 임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걸 시작한 거예요. 한시적인 거다. 이렇게. 템포러리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9개 중앙은행에 대해서, 9개 나라에 대해서는요. 여기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스위스. 이 나라들은 항구적으로 그러니까는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고요. 내 나라는 그 나라 말고 그러니까 이 9개 나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이제 종료한다고 했던 거예요. 종료하는 대신에 뭘로 바꿨냐면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니네들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냐. 미국의 국채를. 그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맡기고 돈이 달러 필요하면은 그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제가 피마라고 그랬잖아요. 피마 레포요. 예? 니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와서 맡기고 연준에다 맡기고 달러가 현금이 필요하면 와서 갖다 써라 이렇게 맞바꾼 거예요. 이걸 종료하고 통화 수합을 종료하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방송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한미 관계가 나빠져서 통화 수합 끝났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떠들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예? 이거를요? 그럼 나머지 8개 나라들도 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나빠져서 끝난 겁니까? 참 진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 다음에 통화 수합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옐런이 왔을 때 통화 수합보다 목을 맸잖아요. 저는요 참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전에 정치 군사 동맹에서 이번 이제는 한미가 경제 금융 동맹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런 소리. 자, 지난번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를 얘기한 거는 까진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다가 금융자를 딱 집어요 가지고 경제 금융 동맹 이렇게 이제 그 희망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옐런이 이제 와가지고 옐런이 온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약속한 것들을 실행안을 와서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뉴스 공장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통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뭐 치포 동맹에 그러니까 참여하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배터리 동맹에 참여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그랬는데 한미 통화 수합을 개설하려고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는 경제 금융 동맹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융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대통령 입에서 한미 통화 수합가 필요하다는 것을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애걸복걸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통화수합은 뭡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통화는 중앙은행의 소관이잖아요.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러니까 통화수합을 그러니까 한국에다 600억 달러만 다시 계산한다면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돈을 600억 달러만큼을 갖다 맡기고 600억 달러 갖다 빌려 쓰는 건데 그 600억 달러 뭘로 주겠어요? 새로 찍어서 줘야 되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소관 업무예요. 중앙은행의 소관 업무입니다. 근데 옐런이 과거에 연준 의장했지만 지금은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옐런이 직접적인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뉴욕 연준에서 나온 연준에서 이 연준에 그러니까 통화 수합 라인을 달러 수합 라인을 가는 게 미국은 연준이 그 지역 연준이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뉴욕 연준이 주로 이걸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뉴욕 연준에서 올해 6월 1일 날에 연준에 그러니까는 수합 라인, 이 통화 수합하고 피마 레포짓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맡기고 필요한 달러를 그러니까 제가 갖다 쓰게 하는 이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이제 그러니까는 발표했어요. 아니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2-1 사항에 뭐가 돼 있냐면은 센트럴 뱅크 US 달러 수합 어레인지먼트, 중앙은행들의 미국 달러 이 수합이요. 달러를 그러니까 이 교환하는 거를 장치를 그러니까는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통화 수합 장치는 196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게 도입된 거예요. 1960년대 초에 도입됐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유로화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필요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걸 다시 간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 수합 라인을 가면서 다시 이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3월 20일 날에 이게 그 3월 20일 날에 뭘 그랬냐면은 거기 밑에 보게 되면 FOMC가 temporary swap line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To 9 other central bank counterparty 이렇게 나오죠. 예? temporary 한시적인 수합 창구를 그러니까 9개 중앙은행들에게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네? 이걸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원래 처음에는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걸 2번이나 더 연장을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지난해 12월 31일 날 종료가 계획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플랜드, 엑스피레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통화 수합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요. 그렇죠? 주요한 사안들을 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7명이요.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FOMC예요. FOMC. 예? 연방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FOMC의 권한이에요. 이거는 옐런한테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옐런이 간접적으로 이런 의사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옐런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옐런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통화 수합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번짓을 잘못 짚은 거예요.